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차례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네, 뉴스 보셔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트럼프 정부에서의 행정명령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비트코인을 구축한다, 디지털 자산 스톡파일을 설립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 사인이 허가가 됐고, 내용을 보면 근데 사람들이 생각했던 기대랑은 조금 다릅니다. 뭐 이게 기대 실망 매물로 비트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어떤 큰 손과 세력들에 의해서 그 호재나 악재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은 그래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형사 또는 민사 소송에서 몰수된 비트코인으로만 자산을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지금 비트가 미국에 20만 개인가 있잖아요. 그걸 일단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재무부와 상무부는 추가 비트코인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중립적인 전략을 개발했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장은 아닌데 재무부랑 상무부에서 비트코인을 추가로 사기 위해서 예산을 짤 전략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트코인을 살 건 아니고 있는 것만 우리가 가져갈 거고 몰수된 것만 가져갈 건데 나중에 재무부에서 추가로 자산을 편성해서 살 수 있긴 있다. 라는 게 일단 뭐 이게 미래의 기대감이 주는 것 같고 보면 정부로 몰수된 자산을 넘어서 디지털 자산 비축을 위한 추가 자산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전체 회계를 재무부에 제공하도록 기관이 요구한다. 근데 이게 뭐 미국이 일단 샀으니까 샀다기보다는 미국이 비축을 하게 됐으니까 다른 국가들도 눈치껏 뭐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거 비축하던가 새로 사서 비축하던가 할 확률이 존재해지죠 이제.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 크립토 포트폴리오라고 이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뭐 이게 트럼프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사고 있어요. 이더리움도 어저께도 샀고 뭔가 지속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가장 많이 있고 그 다음에 WBTC가 비트코인인데 랩핑한 거라서 이더 체인에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비트코인과 같은 가치를 지니죠. 그리고 트론, 그리고 체이니크랑 아베랑 뭐 무브랑 해서 나눠서 이렇게 사서 들고 있어요. 이런 상태인데 지속적으로 뭔가 금액이 점점 AUM, 이 토탈 그 매니징하는 금액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뭔가 얘네가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해서 다 사고 나면 얘기가 바뀔 수도 있죠, 충분히. 그래서 일단 얘네가 팔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는 방향은 크립토를 밀어주는 것 같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와 함께 보는 차트인데 뭐 이 스파이크가 쳐서 저점일 때가 비트가 보통 저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뭐 이런 구간에서는 또 조금 더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확률적으로 요구하는 스파이크 쳤으면 저점이었을 확률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기적이지 또 중장기로 보면 좀 들을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2기고 1기 행정부가 이미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좀 해보자면 이게 마침 17년도 장이고 지금이 또 25년도 장이라 21년도랑 25년도가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이고 21년도에 이제 20년도 코로나 이후 때부터 무제한 양적 완화와 제로 금리 이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겪지 못했던 말도 안 되는 전 세계 경기 부양책이었죠. 그때 2년 동안 발행된 화폐의 양이 전 세계가 뭐 200년 동안 발행했던 화폐의 양보다 많다고들 하니까 아주 화폐를 많이 발행을 한 건데 그 이후의 시장이라 21년도를 그러면 제외하고 보자고요. 그 전 직전 사이클을 제외하고 보면 참고할 수 있는 사이클이 사실 17년도의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의 사이클이 또 마침 트럼프 1기 정부였고 17년도 상반기까지 상반기보다는 1쿼터 3월 달까지는 오르락 내리락의 반복 속에 있다가 4월, 5월로 넘어가면서 큰 상승이 한번 오고 7월에 큰 하락이 왔다가 여기서부터는 사실상 이렇게 보면은 업 올리죠. 위로만 갔죠. 근데 이 9월에도 사실 큰 하락과 행보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고 달러 인덱스는 하락 추세를 타서 관세 정책 때문에 뭐 등등등 해서 달러가 지속적으로 약세였고 달러가 약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양적 완화 같은 느낌을 주긴 하는 거죠.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서 어떻냐? 비슷하다. 네. 비슷하다라고 살짝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비슷하고 어쨌든 이제 달러도 약세로 거의 접어 들어가고요. 이 4월 달부터가 중요한데 사실 이제 매크로 쪽을 살짝 보자면 5월, 6월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꽤 있고 최근에 갑자기 지난주에 지금 금요일이죠. 이번 주에 독일이 그냥 우리는 모르겠고 우리 방산에 좀 돈을 써야 될 것 같으니까 돈 좀 찍어낼게.
그냥 돈 찍어서 아예 다 모르겠고 우리 국방비에 좀 돈 녹일 거야. 우리 다른 나라 침략 이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꼬라지 보니까 자국 방어해야지. 이거 미국 믿었다가는 우리 박살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갑자기 독일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돈을 풀는 바람에 미국도 이거 돈 어떻게 언제 풀지 사실 모릅니다. 근데 일단 5, 6월 중에 한 번은 금리 인하하는 게 확정이고 금리를 인하해도 양적은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금리 인하하는 효과를 상쇄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금리를 인하함과 동시에 돈도 곧 있으면 풀 때가 됐습니다. 되기는. 그래서 5, 6월 달쯤부터 돈을 풀기 시작하면 거의 뭐 흡사 2017년 어게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가 이제 매크로적 뷰예요, 여러분. 매크로적 뷰고 차트는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차트 시간입니다, 여러분. 매크로뷰랑 차트뷰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차트적으로는 일단 저희가 사실 멤버십을 운영을 좀 하잖아요. 멤버십적으로 봤을 때는 저 말고도 같이 하는 사람이 저희가 이제 4명에서 거의 법인 회사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내용과 이 유튜브 영상보다는 조금 더 깊게 얘기할 수도 있고 좀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뭐 댓글로는 조롱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조롱을 했든 말든 저희는 이 구간에서 2월 28일 저점 이 구간과 3월 4, 5일 저점 요 구간에서 충분히 샀기 때문에 사서 지금도 이득 구간이기 때문에 뭐 매도 버튼 한번 딸깍 누르면 어, 수익이라 사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기존 홀더 분들도 결국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상반기가 끝나가는 시점과 하반기 시작 부분, 이게 6월이 되겠죠, 6, 7월. 이때부터는 확실히 수익권으로 갈 가능성이 꽤 높아 보여요. 이 장기적인 뷰로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힘들 수 있습니다만, 뭐, 현금 보유자들이었다면 요 구간이 현재 기회 구간이었고, 뭐 지금도 조금 더 떨어진다면 기회 구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차트적으로 보면 보라색 선 기준에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어떠한 차트, 비트든 금이든 달러든 미국 국채든 주식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현재 이 장세가 강세냐 약세냐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에 달려 있어요.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7일, 20일, 50일 등등 일수를 이렇게 제가 설정을 한 건데 설정을 했을 때 단기적인 이동평균선이 중기보다 위에 있고 중기가 장기보다 위에 있는 경우 쉽게 말하면 7일 선이 20일 위에 있고 21일 선이 50일 위에 있고 51일 선이 200일 선 위에 있으면 이거는 정배열이다라고 보통 보게 됩니다. 보통이 아니라 그렇게 봅니다. 정배열일 때 보통 강세로 가는 시작이 돼서 확 이평을 타고 올라 버리는 케이스가 보시면 이제 이런 케이스예요. 이게 정배열이 요때쯤 이렇게 10월 달에 좀 말이 되다가 떨어졌다가 이평선 위로 올라오더니 트럼프 대선 날 그냥 확 올라서 이평을 그대로 타고 올라버린 케이스. 여기까지가 정배열이 있던 거예요, 여기. 이 12월 달까지. 정배열이 끝났을 때는 이미 하락이 나왔으니까 사실 정배열이 끝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차트의 작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고, 그죠? 지금이 그래서 어떠한 상태냐 보면 정배열이 아니에요. 역배열이에요. 일봉상에서. 그러면 정배열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빠르게 10만 달러를 넘어져서 10만 위에서 놀면 이 하락 이후에 정배열이 되고 이 구간에서 횡보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빠르게 가능하다. 이게 기간적으로는 2달 정도 안에 올 수 있다. 한 달 정도 안에도 올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현재 배열 상태가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자 안정적으로 보자고. 안정적으로 보면 이 보라색 선 95K 초반대에서 올라오면 이 구간에 익절이 가능하면 익절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 그 다음에 올라가든 말든 일단 이거는 익절하고 보자고. 그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당연히 이제 뭐 아래로 보면 끝도 없죠. 0 따라도 되죠 사실. 근데 그게 아니라 차트적으로 해석을 조금 해서 우리가 매수를 받거나 지켜야 될 구간이 이렇게 지켜야 될 구간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상 78K 훼손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요 구간 73K 구간은 위에서 놀아주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 꼬리로 확 치고 올라와서 70K를 뚫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지금 얘기는 아니고 이걸 뚫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저희 영상을 계속 보신다면 월수금에 아마 사인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의 영상으로서는 어쨌든 당장의 현재의 움직임에서는 95K가 오면 이게 뭐 오늘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때문에 오면 일단 정리하는 게 좋아 보인다라는 거고 이게 1안입니다. 1안. 2안은 현재 구간이 주봉 이평선도 그렇고 보시면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고 일봉 이평선은 약간
이러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이러한 꼬리가 길게 나온 하락,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하락률만 보면 28.84%인가? 네, 28.82%인데요. 28.59네요. 네, 이렇게 본다면 거의 30% 육박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 이후에는 빠른 반등보다는 사실상 하단부 박스를 그리다가 반등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리고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리냐? 한 두 달 정도가 보통 걸리긴 합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약간 이러한 구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16%가 빠졌죠. 17%도 빠졌고요. 고점부터 보면은 좀 더 빠졌죠. 21% 구간. 이렇게 빠진 구간들에서 갑작스럽게 빠진 음봉과 꼬리가 나왔을 때 요 X축의 기간이 거의 두 달 정도 된다. 8월 17일부터 10월 17일 여기니까 그죠? 거의 그 정도 됩니다. 그런 식의 횡보가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면서 시장을 보는 게 좋아 보인다. 여기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더 제시하면 미국 금리 인하 방향과 함께 올라간다면 그게 이제 딱 두 달 정도 되네요. 5월 달 정도 되면 하방은 닫히게 되고 상방이 좀 많이 열리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혼란의 장세라서 단기적으로 매매할 거면 이런 영상은 그냥 참고를 하시고 차트를 15분이랑 1시간, 4시간 쪼개서 보시면서 단기적인 매매, 그야말로 매매죠. 매매를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55% 밑으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알트장으로 볼 수 없으며 요때 사더라도 절대 늦지 않고 그리고 이때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인 알트의 매매 방향일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렇다고 지금 물린 거에 대해서는 뭐라 말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왜냐면 저도 물렸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알트장에 아예 없이 거의 갈 줄 몰랐어요. 이 정도는 알트장이긴 했는데 이때는 뭐 리플 같은 거 오르고 그렇긴 했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 도미너스 55는 무조건 오긴 온다 올해 안에. 언제 오냐의 문제이지 무조건 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알트장은 이때가 되면 저희가 언급을 좀 더 세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뷰는 매크로랑 차트 두 개 말씀드리면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